1612년 곧 왕이 될 인조와 그의 아내 인열왕후 한씨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현세자인데요. 조선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세자로 뽑히는 이 소현세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1625년 저와 같은 나이인 14살이 된 소현세자는 인조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인 세자로 책봉되게 됩니다. 여러분, 설마 세자가 되면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도 궁궐이고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했죠. 그러나 1636년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나게 큰 전쟁을 겪게 되고요. 인조는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인조가 청나라에게 항복했다는 증거로서 청나라는 자신들의 나라에 소현세자와 그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을 끌고 가길 원했습니다. 뭘로? 인질로 말이죠. 인질로. 그러니까 청나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다시 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항복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주전론자들은 절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소현세자는 주전론자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그냥 자기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현세자의 인생을 바꾼 8년간의 인질 생활이 시작됩니다. 조선에서 온갖 짐을 다 들고 열심히 걸어온 소현세자 일행에게 청나라는 살 집을 주는데요. 이름은 심양관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소현세자 여기서 살라고 지어준 곳이었어요. 거기다 청나라는 심양관에 식량과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죠. 거기다 소현세자는 친화력이 좋나봐요. 청나라 황제의 동생이었던 도르곤과 친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청나라 황제에 좀 더 가까워졌고요. 그러다 보니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는 일을 다 소현세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죠. 거기다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의 대립도 다 소현세자가 현명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일종의 외교관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조금씩 적응해 나갈 때쯤 청나라에 무시무시한 대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을 곡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도 못 내죠. 그러니까 국가에도 더 이상 쓸만한 곡식이, 줄만한 곡식이 없었던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현세자가 살고 있는 심양관에도 청나라가 더 이상 식량을 지원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청나라에선 소현세자에게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를 주게 되죠. 중국이라 그런지 토지를 그냥 팍팍 주는군요. 자,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 아닙니까? 소현세자는 이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바로 소현세자 자신이 받은 토지에 작물을 재배한 다음에 수확한 곡식을 꽉꽉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과의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죠. 그럼 이 돈 갖고 뭘 했느냐? 옷을 샀을까요? 집을 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현세자는 번 돈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를 더 넓히게 되고요. 청나라에 끌려온 그 조선인들을 다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된 조선인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작물을 많이 생산을 할 것이고요. 그건 또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열심히 일한 조선인들을 그대로 다시 자신의 고국이었던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하셨죠. 이렇게 소현세자가 열심히 살고 있을 때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청나라의 차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오랫동안 명나라는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이며 무조건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명나라의 멸망을 눈앞에서 지켜본 소현세자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소현세자의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혀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선교사였던 아담샬입니다. 소현세자는 아담샬을 만나서 서양의 발달된 문화와 그런 문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또한 조선에서는 절대로 오랑캐들과 화친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런 문물들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라고 배웠던 소현세자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자, 상황이 이쯤 되니 소현세자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물들을 접하다 보니까 얼른 당장 조선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서양 문물과 청나라의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조선도 발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가 계속해서 샘솟았죠. 그리고 그런 기대를 안고 소현세자는 드디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드디어 조선으로 귀국한 소현세자.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아버지 인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나라를 원수로 보고 있던 인조는 이런 아들이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받은 용문양 벼루를 인조에게 바치자 인조가 화가 나서 그 벼루를 그대로 소현세자 머리에 던졌다라는 야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1645년 소현세자는 갑자기 엄청난 오한을 느끼게 되고요. 학질로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고 황당하게도 알아 누운 지 3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현세자의 죽음, 단순히 병으로 죽었다라고 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어떤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지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자칭 명탐정 미난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탐정 미난이죠. 제 이름은 미난 탐정이죠. 제가 이 소현세자의 죽음을 열심히 추리하던 와중에 굉장히 이상한 점 여러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였던 인조가 한 나라의 왕세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현세자의 장례식을 굉장히 조촐하고 작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현세자가 학질로 알아 누울 때 동안 열심히 소현세자를 간호했던 이형익이라는 어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간호하고 침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현세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조선 법에 따르면 그런 어이는 처벌해야 마땅한데 인조가 어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소현세자 운명인가 보지 하면서 어이를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이형익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애도하고 있지 않은 건가? 라는 그런 킹리적 가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원래 왕은 세자가 죽으면 3년 동안 그 세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어야 됐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나 인조는 입자마자 일주일 만에 벗어버립니다. 아니 이럴 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는 건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네 번째로는 원래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그 다음 왕, 그 다음 세자는 누가 돼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소현세자의 아들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에게 더 이상 세자를 주지 않고요. 조선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에게 세자를 책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림대군은 조금 이따 효종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추리를 해본 결과 이건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병으로 의해 죽었거나 누군가에 의해 소현세자가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증거를 봤을 때는 누가 독살했을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인조가 독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조가 죽였다 안 죽였다 아주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인조가 죽였다라는 거에 훨씬 더 힘을 실어준 하나의 증거가 등장하는데 바로 소현세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에도 모자라서 당시 소현세자의 아내였던 세자빈 강씨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약을 먹인 다음 죽입니다. 세자빈 강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현세자의 아들들도 바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내고 그 유배된 곳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요. 그 둘은 죽어버립니다. 유배당한 그 두 명의 아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소현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신의 아내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게 다 인조가 벌인 만행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인조가 독살했네, 맞아 이거 인조가 범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리를 해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이긴 하지만 저도 그 진실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진실이 빨리 밝혀지길 원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룸부 반장님이 다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얼른 다른 사건을 해결해보러 가야 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렇게 명탐정 미난씨의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소현세자는 정말 단순히 병에 의해 사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조에 의해 독살된 것일까요? 모든 상황의 정황을 다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다이아 수저로 태어나서 무궁무진한 꿈을 꿨지만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다이를 맞이한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미말춘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빠이.